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애플 밸류 체인과 애플 그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번에도 잠깐 올렸었는데요. AAPU는 이제 애플의 두 배짜리 ETF예요.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빅테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상품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 지수도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종목도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버스도 물론 있고요. 두 배짜리고,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해서 보면은 이게 AAPU예요. 43%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주식만 하는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어, 해서 중소형주다. 그러면 한국에 1,000억짜리가 이제 훨씬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1,000억짜리가 10배 가는 경우도 있고, 3, 4배 가는 경우도 꽤 있겠죠. 과거에 이제 특히 그런 경우 많았었는데, 빅테크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두 배, 세 배는 물론 아니지만 못지 않아요. 어떤 회사. 그래서 애플은 올해 이제 23%가 올라갔는데 두 배짜리는 이제 두 배니까 이제 정확히 이렇게는 안 되죠. 정확히 두 배는 안 되고 왜냐면 횡보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두 배가 1.5배보다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제일 위에죠. 중간에 이제 좀 약간 등락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깎이는 것 같고 정확히 두 배가 안 되는 것 같고 BH가 제일 안 좋죠. Y2D로 봤을 때 LG이노텍이 그 다음이고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게 이게 뼈아픈 거죠. 그러니까 LG이노텍과 애플을 비교하면 시총이 비교도 안 되죠. 100배 이상 차이 나나요? 300조. 100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AAPU를 사는 게 더 낫겠죠. 물론 이제 지금 지수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골 아프긴 하고요. 그래서 AAPU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레프티 에셋에서 만든 거고 브랜드가 이제 다이렉션이고요. 수수료가 1.04%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이제 생긴 게 2022년 8월 9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빅테크 레버리지 ETF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사고 있겠죠.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부니까 영어권 국가는 옛날부터 이제 많이 했을 거고요. 캐나다, 영국, 유럽 부자들은 빅테크 투자 안 했을까요? 홍콩, 싱가포르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러니까 가는 놈이 점점 더 가는 건데 단순히 버블이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압도적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운용 자산이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죠, 상당히. 최소 조 단위로 가야 되는데 근데 100억 투자할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100억 있지도 않고 그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배당이 이제 연간 배당 수익률이 1.89%여갖고 하죠. 상당히 괜찮고 배당 날짜는 이게 분기 배당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6월 25일이었고 빅테크의 두 배 레버리지 ETF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YTD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그러니까 대단하죠. 애플이 시총이 이미 크고 지금 버핏이 이제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정도죠. 그 아마존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부진했습니다. 이게 두 배짜리가 이 정도니까
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8% 정도밖에 안 오른 거니까 8.5% 보통주는요. 그래서 꽤 부진하고 이제 테슬라가 좀 마이너스 19%고 이거는 좀 한국 주식처럼 매매를 좀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겁니다. 두 배 불이 있고 한 배 베어 인버스가 있고 AMGD, GGLS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특이 사항은 이게 이제 QLD거든요. QLD 나스닥 두 배 불 상승 쪽에 두 배 하는 건데 34%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소신은 지금은 사실 미국 지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제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예상도 있는데 주가가 한 10% 정도 조정받았다 그러면은 어, 자기 자산에 몇 프로 넣을까요? 저는 한 50% 정도는 투자금에 이 QLD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QLD하고 뭐 다른 빅테크를 나눠서 넣는다든지 그래서 QLD는 필수다. 강남 아파트보다 더 안전하죠. 강남 아파트하고 빅테크랑 비교가 될까요? 강남 아파트도 결국 그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에 따라가기 때문에 빅테크가 더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200불까지 하락세 매수 시점이다. AI 기반의 단연간에 걸친 성능 향상,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주문도 부진하고 주말에 뭐 판매량도 부진하다 그래서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애플은 근데 주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갔어요. 한국의 밸류체인만 난리가 난 거지. 특히 이제 BH가 근데 이제 아이폰 17을 더 큰 사이클로 보고 있다. 아이폰 16의 리드타임 지표의 단기적인 전망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매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딜리버리 타임은. 그래서 전망치 하향 조정이나 단기 주가 부진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거죠. 이럴 때 이제 어떤 뭐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한 건데 AI 폰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당연히 사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아재이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살 것 같아요. 저는 폰을 꼭 한 개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싸구려로 해서 두 개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 보고 그럴 때 필요하죠. 건조 그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기 때문에 근데 아이폰이 신기한 장난감인 거죠. 그래서 뭐 티모바일 경영진이 아이폰에 이제 그 흥행을 낙관한다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났는데 통신사 편향이 이제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티모바일이나 뭐 AT&T나 버라이전이나 이런 데서 아이폰을 팔거든요. 한국 통신사처럼 요금제에 따라서 뭐 휴대폰 그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그러니까 티모바일 경영진이 아이폰을 비관적으로 본다 판매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편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폰이 이제 작년보다 잘 팔리고 있다. 그 헛소리다 이거 아이폰 16의 선주문이 좀 부진하라는 거는 그 헛소리다. 그래서 AI의 그런 기능을 천천히 공개하는 게 롱고테일 그 아이폰 16 판매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공개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흥행을 더 오래 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공개되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보는 맛이 있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번 사이클이 좀 길게 갈 거다. AI가 이제 뭐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공개되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까요? 근데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밸류 체인을 살 것이냐, 뭐 AAPU를 살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카메라 컨트롤 기능 버튼을 누르면 아이폰의 카메라 앱이 즉시 실행된다. 살짝 두 번 누르면 앱의 카메라 노출, 심도 중 카메라 스타일 및 톤 옵션이 나타난다. 버튼을 다시 살짝 탭하면 각 설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거나 아이폰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을 탭하여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면 마치 옛날식 포인트 앤 슛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누르거나 길게 눌러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 뭐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측면에서 애플의 새로운 스타일 기능을 사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흑백에서 밝은 색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뭐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MZ세대는 이거를 이제 워낙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또 애플의 주 사용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 요거 같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오디오 믹스 편집 모드 추가. 그 MZ세대에서 SNS는 필수니까 뭐 저도 동영상 가끔 찍긴 하는데 그래서 촬영한 사람의 목소리를 주변 소리와 대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오디오 믹스 편집 모드를 비디오에 추가했다. 보는 순간에 이거를 야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모든 오디오 레벨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표준 모드, 촬영한 피사체에 더 집중하고 배경 레벨을 줄이는 프레임 내 옵션, 스튜디오 및 시네마틱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시대에 참 걸맞는 기능이다.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이 아니라 편집하는 동안 오디오 스타일을 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모드로 녹화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촬영할 때 비디오를 망칠 위험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 보면서 아 괜찮네 확실히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각적 뭐 지능이라는 건데 휴대폰 카메라를 실제 사물에 대고 해당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촬영하고 영업시간과 사용자 리뷰를 빠르게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는 제공되지 않는데 이것도 좀 진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보이고 그래서 요약 및 투자 전략은 뭐 일단 AI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처음 공개되는 거죠. 10월 달에 이게 이제 상당한 시장의 기대를 끌고 있고 뭐 이게 별로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실망을 했더라도 또 다른 기능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괜찮겠죠. 저는 이제 제일 기대되는 게 이제 역시 통역 기능이죠.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점점 통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번역 기능이 쉬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향후 AI 기능 단계적 출시에 따라 주가가 반응할 수도 있다. 어떤 AI 기능이냐에 따라서 이제 10월에는 AI 기능이 공개된다는 자체가 그 모멘텀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장투는 역시 AAPU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뭐 BH나 LG 이노텍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LG 이노텍은 얘기한 적은 없죠. 근데 지금 뭐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또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삼성 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대단한 게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막 한국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라고 할 정도 그게 가능할 정도로 시장이 일단 작잖아요. 삼성전자도 시총이 이렇게 큰 거는 아닌데 천조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400조인가요? 300조, 400조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 볼 만하다. BH를 투자할 거면은 AAPU를 뭐 한 50% 정도 채워놓고 나머지를 BH를 산다든지 분명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 아닌가. 물론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선거 후에 미국 선거 후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괜히 뭐 국내 주식하느라고 개고생하느니 그또 금투세도 오늘 또 이제 공개된 게 뭐 보안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솔직히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게 낫죠. 그래서 AAPU를 뭐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